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주식, 파생 상품 등 이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이 재미있는 코너들로 함께 풀어나가 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이 썰톡이라는 코너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뜨거운 이슈들을 가지고 심층 분석을 해보고요. 이 마지막에는 종목 상담, 투자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종목 상담과 투자 상담 역시 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겐스탁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2654-9188 02-2654-9188로 이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자 샵 3989로 상담을 원하시면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이 몇 %인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실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너튜브 토겐스탁을 검색하시면 상담 게시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고 같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토겐스탁을 검색하시고 노란통 메신저에 이 별톡방을 검색하신 후에 상담을 올려주시거나 이 너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같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 그리고 퀴즈 이벤트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기초 VOD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퀴즈 이벤트 정답자 3분에게는 토겐스탁 베스트 전문가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이 중 한 분에게는 1만 원권의 이 기프티콘 상당 이 선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빠르게 시청자 퀴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겐스탁 시청자 퀴즈입니다. 다음 중 조선 또는 조선기자재 관련 종목이 아닌 것은 1번 인텔리안테크, 2번 한국카본, 3번 데아티아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증시 이슈 자세히 살펴보고 시작해 볼게요. 썰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민족의 대명절이죠. 이 추석을 앞두고 이 시장에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이 주식에서 현재 지금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팔고 가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깊으실 텐데요. 이번 주가 특히 이벤트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 어떻게 짚고 넘어가면서 현재 반등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지 저희가 한번 점검해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한 주간의 이슈를 알아보기 위해서 같이 해주실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김본스타님 모셨습니다. 김본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국내 증시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오늘 같은 경우 순매수 들어오면서 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전략과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같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명절을 앞두고 가장 고민이 뭐 주식을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주식을 팔고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일단 저는 얘기가 지금 분위기 보면은 다들 주식을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시장이 좋습니다. 시장이 좋은데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상당히 지금 쓰리바닥을 이쁘게 이렇게 1, 2, 3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이렇게 해서 이쁘게 만든 다음에 올라간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기 올라올 때 사실 외국인 순매수가 한번 세게 있어졌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좀 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장세가 약간은 대형주 쪽에 치우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형주 쪽에 좀 치우쳐서 가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을 확인해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수급만 따지고 보자면은 현재 외국인이 계속 코스피는 순매수를 하고 있죠.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코스닥이 약간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기관은 올라오면서 이제 매도가 있는데 오늘 이번 주에 이슈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시장이 좀 쉬겠지만 우리나라는 추석 연휴로 쉬겠지만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이벤트도 많고 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추석 전까지도 바쁜 이벤트가 하나 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오늘 고점 상단 정도에서 머물지 않을까. 근데 수요일 날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거든요. 보통 목요일 날이 만기인데 오늘은 이제 하루가 이번 달은 연휴가 있다 보니까 9월 달 3, 6, 9,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여기서 9월에서 이제 수요일 날 동시 만기죠. 그러면 연휴 직전이란 말이죠. 연휴 직전이기 때문에 그 연휴 직전의 움직임이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좀 써봐야 된다. 그래서 연휴 때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하는 분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다. 오늘 장 후반이 약간 그런 모습이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동반되지가 않고 있어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거래량 동반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약합니다. 훨씬 더 약하고요. 수급 주체 자체도 사실상 코스닥은 지금 9월만 들어서 볼게요. 9월만 들어서 보더라도 개인만 지금 많이 사고 있거든요. 외국인은 그냥 약간 중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네. 그리고 기관이 현재 많이 팔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지금 연기금이 팔고 있는데 연기금이 이제 투자 전략 자체가 약간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캐치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로 그러니까 코스닥을 좀 줄이고 코스피로 좀 옮겨가는 모습이 코스피에다 조금 자금을 더 투여하고 있는 모습인데 왜 그러겠습니까? 뻔하죠. 예. 곧 배당 시즌이 이제 다가올 거고 네. 배당주들이 상승하는 포인트가 10월 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현재 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의 영업이익단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코스닥 보면 제약바이오가 대부분 제약바이오 실적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당분간은 대형주 플레이 하되 대형주에서도 약간의 이제 모멘텀이 있는 중소형주를 찾아보자. 뭐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 저희가 이 시작과 동시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좀 풀고 시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톡앤스탁 게시판과 별톡방 상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종 상담이 밀렸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상담입니다. 주식 종목 상담이네요. 이 오이솔루션 59,500원 20% 보유 중이라고 이 7983님이 문의를 해주셨네요. 오늘 5G 관련주들이 좀 다 밀렸거든요. 지금 추가 매수해야 되냐고 문의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오늘 사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KMW부터 해서 추가 매수해야 되냐, 그 5G 관련주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KMW도 일단 KMW가 전체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이번 하락은 약간 좀 우리가 좀 경계해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KMW 차트, 오이솔루션 지금 상담을 주신 것 같은데 네. 일단 KMW를 한번 볼게요. KMW가 1대장, 2대장까지 가면은 오이솔루션까지 포함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KMW를 1대장을 먼저 보면은 현재 차트로 보면 그렇게 많이 밀린 모습은 아닙니다. 많이 밀린 모습은 아닌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밀릴 때 재료들이 조금 안 좋았어요. 블록딜 얘기가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약간 지금 밀릴 때에 좀 악재를 동반한 이슈들이 조금 네. 같이 오면서 사실상 약간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밀릴 가능성은 있다. 근데 다만 5G 통신자부 관련주들이 계속 밀리냐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오이솔루션도 지금 전체 대장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네. 밀리고 있는데 저는 오이솔루션은 어느 정도 담아보면 좋냐면 5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에서 담아보면 좋은데 지금 상담 주신 분 7984님이신가요? 이분이 지금 59,500원에 매수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좀 매수가가 높아요, 항상. 네. 항상 매수가가 높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매수가 자체가 사실상 최근에 사신 거면 잘못 사신 거고요. 예전에 이제 8월 달 정도에 매수하신 거다 그러면 뭐 네. 가격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근데 비중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매수 대응이 쉽지 않은 거죠. 현재 20%인데 여기서 비중을 추가하는 게 저는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만 원 정도 선에서 약 비중 한 10% 정도 지금 물량이 한 절반 정도만 추가 매수 한다 생각하시고 네. 여기서 한번 버텨서 한번 봐보자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5G 통신장비 관련주들이 모두 다 현재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먼저 수혜가 가는 거 나중에 수혜가 가는 종목들 다 돌아가면서 현재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일단 해외 쪽 이슈가 좀 나와줘야 돼요. 해외 쪽 이슈가 나와줘야 네.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5G 통신장비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랑 미국이 미중 무역 전쟁이 약간 소강 국면에 들어가면 5G가 안 좋아요.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중국이 5G 패권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대부분의 5G 통신 장비들이 어떤 회사들이냐면 대부분이 이제 삼성전자 아니면
이제 노키아나 다른 데 에릭슨 네. 이런 데에다가 현재 납품하는 데들이 많거든요. 네. 중국 화웨이 장비로는 RFHRC가 대표적인데 네. 근데 RFHRC도 지금 오늘 밀렸어요. 밀리기는. 근데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건 삼성향입니다. 삼성전자 향이라서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강하게 가져가야 오이솔루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 미중국 무역 전쟁이 소강국에 가면 약간 경계해보자. 네. 저는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강국매에 들어가지 한 이틀 만에 바로 조정받았거든요. 네. 바로 조정받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패턴을 좀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가능하지만 5만 원대에서 비중 한 10%만 담아보고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4만 5천 원 정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 4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1867님이 중국 주식 관련된 투자 상담 주셨습니다. 현재 바이두 그리고 중국 국제여행과 헤라시멘트를 보유 중입니다. 종목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광군주를 노리고 알리바바를 매수하는 건 어떤가요? 라고 상담 요청을 하셨네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제가 이분한테 네. 이분이 지난주에 올리셨는데 네. 답변이 없다고 계속 연락이 오시고 네. 막 이래가지고 힘들었는데 일단 오늘 방송에서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는데 뭐 제가 중국 주식 옛날부터 이제 뭐 다른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 오랫동안 했었어요. 네. 중국 주식만. 근데 정확히 얘기 드리면 바이두는 중국 주식이 아니죠. 예, 미국에 상장돼 있습니다. 바이두라는 네. 회사가 중국 회사긴 한데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 알리바바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네. 종목은 미국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인데 왜 미국에 상장돼 있냐? 뭐 시청자분도 뭐 이걸 사신 분은 뭐 네. 다 알고 사신 거겠지만 궁금한 시청자분한테 얘기 드리겠지만 중국이 이제 상장 IPO 일정들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네. 이제 상장을 하려면 해외 나가 상장하는 게 차라리 더 빠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해외 나가 상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이두는 그냥 대표적인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회사 중국의 그 전자상거래 업체라고 보시면 네.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이두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정확하게 저는 이거를 얼마에 보유 중이라는 얘기를 안 주셔가지고 네. 뭐 그냥 방향성만 맞습니다. 얘기 드릴게요. 네. 방향성만 얘기 드리자면 바이두는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 쉽지가 않고 뭐 CEO 문제도 있고 네. CEO가 이렇게 성범죄 관련해서 네. 연루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미국에서 연루돼 있어서 음. 미국에서 이거 노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바이두는 쉽지 않다 일단 바이두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손절은 이미 손절 타이밍 놓친 것 같아요. 그 바이두 여기 가격대 표시되어 있는 이게 달러입니다. 달러인데 네. 저는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그래도 한 145달러 정도는 반등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 국제여행을 가지고 오셨어요. 중국 국제여행. 중국 국제여행은 제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종목입니다. 네. 중국 국제여행이 뭐 하는 회사냐면 중국 국제여행 여행사예요. 여행사인데 면세점 하고 있는 여행사. 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트렌드가 한 10년 정도 약간 느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호텔신라나 그 다음에 뭐 호텔신라가 여행사를 같이 하고 있다. 네. 그럼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사야죠, 당연히. 네. 그래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이렇게 캡처해서 가져와서 좀 모를 수도 있는데 주가가 한 800%도 올랐어요, 최근에만. 네. 한 2년 동안.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올랐고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막 해외여행을 막 가기 시작했어요. 10년 전에 네.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인천공항에 사람들이 사상 최고 인원수를 계속 갈아치우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중국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네. 중국이 엄청나게 여행을 많이 가고 있다. 그다음 면세점 많이 다니고 있다. 그래서 중국 자체가 위안화가 뭐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네. 중국 자체가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국에 한 15억이 해외여행이 눈을 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트가 주구장창 가고 있어서 이게 지금 위안화인데 제가 상해에서 차트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위안화고 중국 주식 같은 경우는 홍콩에도 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홍콩에서 홍콩 달러로 표시되는 거고 중국 상해 종목입니다. 상해에서 거래소에 가져온 종목인데 이거는 그래서 위안화입니다. 위안화인데 93.800을 찍고 있어요. 네. 일단 100 안착할 거라고 봅니다. 100이 안착할 거라고 보고요. 주구장창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목의 특징이 있어요. 이 종목의 특징이 60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네. 60일선 이탈하면 그때 네. 수익 실현 한다. 아. 수익인지 손실인지 가격을 안 적어서 네.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이렇게 얘기 드리고 헤라시멘트 마찬가지입니다. 헤라시멘트도 마찬가지인데 헤라시멘트는 이제 뭐 한마디로 시멘트 관련 회사예요. 네. 시멘트 회사인데 중국이 아직도 개발이 워낙에 더 이제 할 곳이 또 많기 때문에 네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헤라 시멘트는 또 뭐가 이슈가 있냐면 최근에 이제 중국이 내수 부양을 위해서 네.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수출은 더 이상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수 부양을 해야 돼. 내수 부양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공사판을 일어나야 돼요. 네. 예. 뭐 대규모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대규모 개발해야 되고 시진핑 주석이 되게 엄청나게 신경을 썼던 네. 우리나라 따지면 분당이에요. 분당. 우리나라 따지면 분당인데 시진핑 주석이 지금 베이징 근처에 네네. 슝안신구라고 슝안신구라고 신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거의 뭐 이름을 딴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동격화 된 도시다. 네. 120종을 때려붓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경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네. 지금 예정대로 돈을 때려붓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헤라 시멘트가 많이 수혜를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종목도 계속 홀딩하시고 이 종목은 약간 좀 다른 게 네. 일단 이 종목은 120일선을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수익 중이실 거로 저는 믿고 네. 121선을 이탈하면 그때 던진다. 그때 수익 실현을 하든 손절을 하든 한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 얘기를 알리바바를 추가로 이제 매수하려고 하신다고 하시는데 네. 알리바바 홀딩스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리바바 홀딩스 역시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요. 네. 알리바바 홀딩스는 지금 작년에 이제 오너가 이제 은퇴했잖아요. 네, 올해 물러난다 그랬거든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중요한 건 알리바바가 11월 11일 광군제 때 엄청나게 팔아치웁니다. 이날 뭐 특가 행사를 해요. 네. 특가 행사를 하기 때문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이전에 특가 행사를 들어가기 네. 때문에 알리바바 홀딩스가 이제 그때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다들. 네. 그때를 노리고 이분도 이제 아마 광군제 노리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매수 타이밍이 적절합니다. 적절하고요. 지금 매수 타이밍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한 168달러, 미국 달러입니다. 네. 178달러를 이탈하면 그때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지금 잡아보시고 일단 187달러까지 그냥 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일단 알리바바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주식 투자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세 번째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시청자분들께서 다 1번대 이 숫자인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1157님이 골드를 지금 미국 ETF로 거래할 만한 종목이 없나요? 라고 지금 상담 주셨습니다. 국내 ETF, ETN은 거래량이 작아서 차트 보는 게 쉽지가 않아서 지금 미국 ETF, ETN으로 매매하고 싶은데 종목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상담 내용에 지금 게시판을 올렸습니다. 지금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이거 완전 이제 오늘 무슨 해외 주식 날인 것 네. 같은데 일단 예, 골드를 얘기하시니까 ETF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SPDR 제가 한번 쳐볼게요 여기다가. 네. 이거는 이게 코드 번호가 GLD인데 GLD 맞나 모르겠네 제가. 잠깐만요. GLD. 자, GLD로 코드 번호를 찾으시면 있네요. 맞네요. 네. 제 기억이 GLD. 좋네요. 네. GLD 코드 번호 GLD. 미국 주식 놓고 미국 주식 종목 검색에서 네. ETF나 ETN을 잡아 놓으시고 거기서 GLD를 치시면 GLD를 치시면 네. SPDR 골드 트러스트라는 그 ETF가 나옵니다. 네네. ETF가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주가 넘어가는 거래량 풍부합니다. 네. 이것은 어마어마한 풍부해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골드하고 가격대를 추정한다. 네네. 그러니까 골드가 올라가면 이 종목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SPDR 골드 트러스트의 문제점은 뭐냐? 네. 지금 골드가 밀리고 있어요. 이미 때가 늦으셨습니다. 네. 이미 때가 늦으셔서 지금 현재 약간 위험 자산으로 약간 좀 선호 심리가 좀 오고 있으니 네. 지금 말고 한 템포 좀 쉬어서 보자. 한 템포 쉬어서 보자는데 저는 SPDR 골드 트러스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137달러 정도, 137, 네. 38, 7, 여기 부분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늘어보자. 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좀 늦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은행 가서 괜히 골드 펀드, 금 펀드 이런 거 들지 말고요. 수수료 비싸니까. 네. 이거는 SPDR 골드 트러스트를 사면 금을 사는 거랑 똑같아요. 수수료는 약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금을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금 사지 마시고 제발 부탁인데 그 수수료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네. 진짜 수수료 막 몇백 배까지도 가요. 네. 이 수수료에 비하면. 그래서 이걸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골드가 떨어질 때쯤 골드가 떨어진 하방 추세가 올 때쯤 제가 이 반대되는 ETF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 ETF, ETN 중에 골드 거래할 만한 종목까지 상담해봤습니다.